안녕하십니까. 닥터스팁 이지 핸즈온의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원카스트 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카스트 키트는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을 사이너스 서저리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스 드릴을 변형을 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이너스 서저리를 시행하면서 마찬가지로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인 원가이드 시스템을 동시에 이용해서 시술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카스트 키트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에도 설명드렸던 원가이드 시스템, 즉 그 컴퓨터를 통해서 버추얼하게 서지컬 플래닝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임플란트의 정확한 위치, 방향, 깊이 등을 조절하면서 또 동시에 사이너스 리프트를 크레스탈 어프로치 통해서 시행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카스키트를 우리 원가이드 시스템에 적용한 원카스 드릴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에 어떤 손상 없이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시행할 수 있는 사이너스 서저리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카스 시스템이 조금 좀 더 개선이 된 것은 이전에 보시면 사실은 저희들이 원가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그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한 그 임플란트의 위치를 결정한 후에는 사실 수압 거상을 위해서는 그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제거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수압 거상 툴이라든가 본그라프트 툴을 좀 변형을 해서 원가이드 시스템의 템플레이트를 장착한 상태에서 수압 거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카스 키트의 컨셉은 기본적으로 원가이드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좌측에 파란색은 가이드 홀의 사이즈가 5.1, 즉 가이드 배럴은 5.0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와이드 타입은 그 가이드 홀은 5.8 직경, 그 다음에 그 가이드 배럴은 5.7로 되어 있고 앞에 원가이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와이드 타입의 경우 밑에 그 드릴 자체를 이와 같이 골드 코팅을 해서 쉽게 구별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카스 키트의 컴포넌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릴링 툴입니다. 이 원카스 키트에서 이니셜 드릴은 저희들이 직경 2.2mm의 트위스트 드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2.2 직경의 트위스트 드릴은 길이가 7mm와 10mm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드릴로 형성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니셜 드릴은 저희들이 카스 시스템을 통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할 때와 똑같이 잔존 치조골의 높이보다는 1mm 언더까지만 이니셜 드릴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잔존 치조골이 예를 들어 5mm다. 그러면 이니셜 드릴은 1mm 언더인 4mm까지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잔존 치조골의 7mm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원카스 드릴을 사용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10mm를 바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니셜 드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가이드 시스템에서 이니셜 드릴 짧은 드릴을 사용한 것과 똑같이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는 7mm 랭스의 트위스트 드릴을 가지고 이니셜 드릴을 먼저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10mm 길이의 긴 드릴을 사용하시는 이 개념은 앞에서 원가이드 시스템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짧은 이니셜 드릴 후에 더블 컨택 컨셉, 즉 드릴 팁이 본에 닿고 그 다음에 상방의 배럴 부분이 원가이드 템플레이트에 닿아서 더블 컨택 컨셉의 개념을 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잔존 치조골의 높이가 7mm가 넘는 경우에도 7mm 드릴을 먼저 시행을 하신 후에 10mm 드릴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더블 컨택 컨셉에 의해서 정말 떨림이 없는 드릴을 보다 정확한 위치에 그리고 스테이블하게 드릴링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래트닝 드릴인데요. 플래트닝 드릴은 원가이드 시스템에 있던 플래트닝 드릴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치조골의 어떤 네로우 리치라든가 어떤 경사가 진 경우에 그 부분을 플래트닝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원카스 드릴이 되겠습니다. 원카스 드릴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이너스 플로우를 페네트레이션에서 들어가는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드릴의 컨셉은 그 카스 드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드릴의 형태가 끝에가 라운드 엣지 형태고 그 상방에 인버티드 콘 쉐입의 본 리드가 형성하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찢어짐이라든가 어떤 데미지를 예방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이너스 플로우를 페네트레이션으로 들어가는 카스 드릴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그 상방에 우리가 원가이드 시스템의 템플릿에 맞는 배럴을 형성을 해서 만든 드릴이 원카스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릴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7mm와 10mm 드릴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럴에 따라 그 가이드 홀의 사이즈에 따라서 와이드와 직경이 낮은 것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토퍼인데요. 이 스토퍼 부분이 아마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카스 키트에 스토퍼에 되어 있는 숫자는 쉽게 말하면 스토퍼의 실제 길이입니다. 그래서 그 7mm 원카스 드릴에 4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게 되면 7에서 4mm를 뺀 3mm가 드릴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스 키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토퍼에 나와 있는 길이 예를 들어 4mm 스토퍼를 장착을 하면 카스 드릴이 4mm가 나와서 4mm가 드릴링이 됐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카스 드릴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원카스 드릴 7mm에 4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게 되면 4mm는 스토퍼 자체의 길이이고 3mm만 나와서 3mm가 드릴링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이니셜 드릴을 잔존치족을 4mm인 경우에 3mm까지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원카스 드릴 7mm를 가지고 4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역시 3mm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확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릴 사이즈를 최종 드릴 사이즈까지 확공을 해서 즉 똑같은 사이즈로 확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점차 점진시켜서 즉 3mm 스토퍼를 장착하게 되면 4mm까지 드릴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게 되면 5mm까지 드릴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기존에 있었던 카스 키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스토퍼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주의를 하셔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염두에 두시고 시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토퍼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상판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토퍼의 길이가 3mm인 경우에 위에서 보면 파란색은 그 7mm 드릴 가지고 드릴링 했을 때 드릴이 4mm가 된다는 걸 표시해놨고요. 밑에는 빨간색은 10mm 드릴을 가지고 드릴링 했을 때 3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게 되면 10에서 3mm를 뺀 7mm가 드릴링 되는 것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뎁스 게이지인데요. 뎁스 게이지는 잔존치적으로 드릴링된 깊이를 측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이너스 플로어가 페네트레이션 멤브레인을 디텍션 해본다든가 하는 뎁스 게이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10mm를 기준으로 스토퍼를 장착을 했을 때 그 원카스 드릴에 나오는 것보다는 0.6mm 이것은 기존에 있는 그 카스키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을 때 드릴 사이즈보다는 0.6mm 상방으로 프로트루전이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뎁스 게이지에 장착하는 스토퍼는 우리가 10mm 길이의 원카스 드릴에 장착하는 스토퍼와 같은 높이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하이드롤릭 멤브레인 리프터, 즉 수압 거상 툴이 되겠습니다. 수압 거상 툴은 기존의 원가이드 시스템을 썼을 때 드릴링을 하고 템플레이트를 제거한 후에 수압 거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수압 거상 툴에도 이와 같이 레귤라 홀에 맞는 배럴과 와이드 홀에 맞는 배럴을 장착을 하고 앞쪽에 수압 거상 툴의 부분에 실리콘 부분에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제거하지 않고도 그대로 바로 원카스 드릴을 시행해서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 한 후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수압으로 거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원가이드 템플레이트가 장착된 상태에서 수압 거상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수압 거상하는 방법은 우리가 카스에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3mm 시린지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 살라인을 약 0.5cc 정도 거상하고 다시 아스피레이션하고 그다음 또 한 1cc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래주얼하게 순차적으로 거상을 하시게 되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보다 안전하게 즉 카스키트와 똑같이 드릴링해서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본 캐리어와 헤드인데요. 본 캐리어 헤드도 저희들이 원가이드 시스템에 템플레이트를 장착한 상태에서 본 그라프트가 가능하도록 즉 앞에 캐리어의 앞쪽의 팁은 기존에 있는 카스킷과 똑같지만 사실은 그 상방에 배럴의 사이즈를 맞추어 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그 원가이드 템플레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선생님들이 본 그래프트를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본 컨덴서인데요. 본 컨덴서는 기존에 있는 카스키트와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직경은 1.1 직경과 1.4 직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1 직경은 어떤 그 본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이렇게 막힘 현상 없이 쉽게 본그래프트 시행할 수 있도록 1.1mm의 직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좀 더 충분한 본그래프트를 좀 더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는 1.4 직경의 본 컨덴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카스키트의 그 서지컬 프로시디어를 저희들이 권하는 시퀀스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존 치조골의 높이보다 그 1mm 언더에서 이니셜 드릴을 2.2 트위스 드릴을 가지고 시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7mm 2.2 직경의 트위스 드릴을 가지고 잔존 치조골의 높이보다 1mm 언더로 드릴링을 하시고 그 후에 똑같이 1mm 언더된 상태에서 우리가 최종 원카스 드릴의 직경, 즉 파이널 우리가 심고자 하는 픽스처의 직경에 맞는 파이널 드릴까지 와이드닝한 스테이지를 거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1mm 언더까지 완전히 드릴이 확공이 된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보면 사이너스 플로우를 페네트레이션하는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순차적으로 사이너스 플로우를 페네트레이션해서 드릴 길이를 증가시키는. 근데 드릴 길이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카스키트와는 달리 스토퍼의 길이를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드릴이 조금씩 1mm씩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번 시퀀스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TS3 4.5 직경의 10mm 픽스처를 식립을 한다 그럴 때 잔존 치조골의 높이가 5mm인 경우 그리고 소프트본인 경우를 가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보시면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장착을 하고 먼저 티슈 펀치로 소프트 티슈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니셜 드릴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2 직경의 트위스트 드릴 7mm를 선택을 하셔서 잔존 치조골의 높이가 5mm니까 1mm 언더하면 우리가 4mm 드릴링이 필요합니다. 그럼 4mm 드릴을 하기 위해서는 이니셜 드릴의 7mm 길이의 이니셜 드릴에 3mm 스토퍼를 장착을 하시게 되면 7-3에서 4mm 드릴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니셜 드릴을 2.2 트위스트 드릴에 7mm 드릴에 3mm 스토퍼를 장착해서 4mm까지 드릴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카스 드릴을 2.8, 3.3까지 똑같은 길이에 즉 7mm 원카스 드릴에 똑같은 3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1mm 언더되는까지 드릴을 확공을 시켜야 됩니다. 최종 직경까지 즉 2.8과 3.까지 직경을 하고 그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너스 플로우를 페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그 직경에 똑같이 3.3 원카스 드릴에 스토퍼의 사이즈를 하나 줄이는 거죠. 2mm로 줄이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7mm 드릴에 2mm 스토퍼를 씀으로 해서 5mm 드릴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 직경에서 사이너스 플로우를 페네트레이션하는 스테이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mm 드릴링을 한 후에 혹시 사이너스 플로우가 뚫렸는지 페네트레이션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뎁스 게이지를 장착하시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뎁스 게이지는 10mm 드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mm를 드릴링 했기 때문에 뎁스 게이지의 스토퍼는 5mm를 장착하게 되면 10-5에 돼서 5mm가 돼서 5.6mm가 프로트루전된 뎁스 게이지를 가지고 장착하시면 지금 보시면 약간 그 사이너스 플로우가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뎁스 게이지의 스토퍼가 그 원가이드 템플레이트에 완전히 닿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0.6mm 정도 유격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하나 직경을 같은 직경에서 다시 스토퍼를 1mm로 낮추게 되면 우리가 원카스 드릴의 길이가 6mm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플로우가 페네트레이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6mm를 드릴링해서 페네트레이션 된 경우에 뎁스 게이지는 마찬가지로 10mm를 기준으로 4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게 되면 앞에 6mm를 기준으로 우리가 페네트레이션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압 거상 툴로 넘어가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 저희가 원카스에서는 사실은 그 템플레이트를 제거하고 수압 거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압 거상 툴의 그 배럴 사이즈에 맞춰서 장착을 하게 되면 앞에 그 실리콘 부분에 날개가 있어서 이와 같이 그대로 수압 거상을 원가이드 템플레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거상을 시행하시고 그 후에 똑같이 본 그래프트도 그대로 시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픽스처를 인스톨레이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원카스 키트의 드릴 시퀀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만약에 직경 5.0에 10mm 픽스처를 심을 때 잔존 치조골의 높이가 4mm라면 어쩌면 똑같은 방법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티슈 펀치를 시행하시고 그 다음에 잔존 치조골이 4mm이기 때문에 저희가 3mm 드릴을 위해서는 이니셜 드릴을 와이드를 선택을 하셔서 그 지금 3mm 드릴을 위해서는 스토퍼를 4mm를 장착하게 되면 앞에가 3mm가 드릴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닝 스테이지로 2.8과 3.8의 그 원카스 드릴을 이용해서 똑같은 4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3mm까지 드릴링을 하시고 그 후에 사이너스 볼 페네트레이션 하는 스테이지에서는 똑같은 3.8 원카스 드릴에 스토퍼를 하나 낮춘 3mm를 장착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4mm 해서 드릴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뎁스 게이지에는 10mm 기준으로 6mm 스토퍼를 장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드릴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똑같은 3.8 와이드의 원카스 드릴에 2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게 되면 앞에가 5mm가 드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mm 드릴링을 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뎁스 게이지를 또 5mm 스토퍼를 장착하게 되면 그 10mm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뎁스 게이지로 장착을 해보고 그 후에 수압 거상과 고리식을 시행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원카스 키트를 이용한 핸즈온 프랙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형상에서 보면 25번, 26번이 미싱이 된 상태고요. 먼저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제 위치에 장착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장착시킨 후에는 지금 보시면 치아가 이렇게 노출된 부분을 이용해서 원가이드가 제자리에 제대로 장착이 됐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그 티슈 펀치를 이용해서 우선 그 배럴이 작은 3.5 직경의 티슈 펀치를 이용해서 위에 상부의 진지발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부위에 티슈 펀치를 적정을 해서 됐고 한번 템플레이트를 빼고 티슈가 제대로 제거됐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대로 제거가 됐고요. 티슈가 제거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템플렛을 장착을 하고 2.2 트위스트 드릴의 7mm 길이 2.2 직경의 트위스트 드릴 7mm를 이용해서 이니셜 드릴로 사용해서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을 빼고 장착을 하고 현재 지금 25번 치아 있는 부위에 잔전골이 5mm이기 때문에 잔전골 5mm보다 1mm 언더를 하기 위해서 4mm 드릴링이 필요합니다. 4mm 드릴링을 필요하기 때문에 원카스 드릴의 배럴이 작은 것에 그 지금 3mm 스토퍼를 빼겠습니다. 저희가 2.2 트위스트 드릴, 이니셜 드릴로 길이 7mm의 드릴을 장착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스토퍼 3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럼 3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이거를 원가이드 플레이트에서 드릴링을 하게 될 때 지금 7mm 드릴이 4mm 드릴로 바뀌어서 4mm까지 드릴링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템플레이트에 제대로 장착된 걸 보시고 나서 이니셜 드릴을 지금 직경 4mm까지 드릴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카스 드릴 직경 2.8 직경에 7mm 드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2.8 직경에 원카스 드릴 7mm를 선택을 해서 직경 2.8에 7mm 원카스 드릴에 3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카스 드릴도 마찬가지로 4mm까지 드릴링이 되겠습니다. 3mm 스토퍼를 장착해서 4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경 4.5의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상하기이기 때문에 소프트본으로 가정을 하고 일단은 드릴을 확공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 원카스 드릴 3.3mm까지 즉 파이널 드릴인 3.3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직경 3.3에 원카스 드릴을 장착을 하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3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3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게 되면 역시 드릴링 깊이는 4mm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3mm가 파이널 드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원카스 드릴은 바꾸지 않고 그 다음에 스토퍼를 2mm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스토퍼를 하나 작은 걸 선택을 하면 드릴링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7mm에 2mm를 하면 5mm까지 드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7mm 원카스 드릴 직경 3.3에 2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드릴 길이가 1mm 늘어나서 5mm까지 드릴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이너스 플로우가 페네트레이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뎁스 게이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뎁스 게이지를 다른 뎁스 게이지와 달리 지금 저희가 원카스 템플레이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카스 템플레이트의 홀 사이즈에 맞춰서 지금 보시면 뎁스 게이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번 부위이기 때문에 5.1mm 홀에 맞는 그 가는 뎁스 게이지 선택을 하고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그 7mm에 2mm 스토퍼를 썼기 때문에 5mm까지 드릴링을 했기 때문에 뎁스 게이지는 10mm를 가정을 하고 스토퍼를 5mm 높이의 스토퍼를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5mm 높이의 스토퍼를 빼시게 되면 지금 10mm에서 5mm까지 되는 것. 즉 뎁스 게이지는 0.6mm 더 프로트루전 되니까 5.6mm까지 뎁스 게이지 길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5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5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고 지금 보시면 5mm 스토퍼를 장착을 했을 때 지금 보면 아직 사이너스 플로우가 완전히 개통되지 않아서 스토퍼까지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전진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직경 3.3에 길이 7mm 원카스 드릴에 지금 다시 스토퍼를 1mm 전진시키기 위해서 2mm 스토퍼에서 이제 1mm 스토퍼로 1mm 스토퍼를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위로 7mm 드릴이 6mm 드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mm 스토퍼를 빼서 3.3 직경에서 7mm 드릴링에 1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1mm 장착을 하게 되면 6mm까지 드릴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6mm까지 드릴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스토퍼 중에 10mm를 기준으로 4mm 스토퍼를 빼면 4mm 스토퍼를 빼게 되면 뎁스 게이지가 6mm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뎁스 게이지에 4mm 스토퍼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6mm에다 0.6mm니까 6.6mm까지 뎁스 게이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들어가서 스토퍼까지 들어가서 사이너스 플로우가 페네트레이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가이드 시스템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조금 디텍션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이너스 플로우가 깨진 걸 확인했고 페네트레이션 확인하고 지금 다음에 수압 거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압 거상은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팁이 과거하고 좀 바뀌어 새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수압 거상 툴도 이와 같이 배럴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레귤러 홀에 맞춰서 드릴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수압 거상 툴을 실리콘을 바짝 집어넣게 되면 위에 배럴 사이즈가 있어서 홀 사이즈에 맞춰서 이와 같이 5.1 홀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압 거상 툴을 여기를 모스키토나 이런 걸로 확실하게 딱 압력을 넣고요. 지금 2cc까지 살라인을 넣은 상태에서
지금 수압 거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5 넣었다 뺐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수압 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압 거상이 성공적으로 된 걸 확인하셨고, 그 다음엔 뼈 이식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제도 지금 볼 때 5.1 레귤라 홀에 맞는 이와 같은 그 본 캐리어를 선택을 하셔서 한번 다시 잘 맞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고정을 하는 나와서 여기다 뼈 이식제를 넣고 뼈 이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뼈 이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경 1.1mm 가는 본 콘덴서는 좀 더 쉽게 뼈 이식 이와 같이 막히지 않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혹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경 1.4의 컨덴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가다가 조금의 블럭이나 막히게 되면 좀 더 가느다란 걸로 이용해서 뼈 이식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부위에 가스키트를 이용해서 상악동 저해에 확실하게 뼈 이식제가 이식된 것을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뼈 이식은 다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식립을 하기 위해서 TS3 4.5의 10mm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노마운트 드라이버 배럴 5.0의 노마운트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마운트 드라이버에 픽스처가 장착이 됐고, 다시 한번 식립 모드인지 확인을 하시고 임플란트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노마운트 드라이버를 가지고 대략 한 80% 정도 픽스처를 식립하신 후에 노마운트 드라이버를 빼고 지금 픽스처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픽스처 드라이버를 핸드렌치용을 선택을 해서 여기 핸드렌치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해서 약 80% 된 것을 끝까지 장착을 하겠습니다. 장착을 해서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원하는 부위까지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맞춰서 깊이까지 조절이 돼서 임플란트가 제대로 식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다음 이제 26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또 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6번 부위는 TS3 5.0 직경의 10mm 임플란트를 식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와이드 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의 티슈 펀치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의 티슈 펀치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드릴링 모드에서 이와 같이 티슈 펀치로 진지바가 제거가 됐고요. 지금 보시면 진지바 제거된 게 확인이 되고요. 혹시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스텐트를 빼서 여기 보시면 티슈 펀치가 확실히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가이드 템플레이트 장착을 하고 이니셜 드릴은 2.2 직경의 트위스트 드릴 7mm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빼서 지금 보시면 26번 부위는 저희가 현재 모형에서 잔존골이 4mm이기 때문에 잔존골 4mm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mm 언더를 하기 위해선 3mm까지 드릴링이 필요한데요. 3mm 드릴링을 위해서는 4mm 스토퍼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mm, 즉 드릴 길이는 3mm가 되죠. 그래서 4mm 스토퍼를 선택을 해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mm 스토퍼를 장착을 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원카스 드릴은 지금 3mm까지 드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존 치조골 4mm에 1mm 언더돼서 3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 와이드 홀에 대고 그래서 지금 3mm까지 드릴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카스 드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원카스 드릴은 우선 먼저 직경 2.8에 7mm 드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원카스 드릴, 그 다음에 4mm 스토퍼를 이와 같이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 4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게 되면 원카스 드릴이 3mm까지 드릴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카스 드릴로 3mm까지 드릴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와이드이기 때문에 3.81mm 직경의 원카스 드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길이는 7mm입니다. 먼저 아까랑 똑같이 4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4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4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고 그 3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전골 4mm인 그 모형에 3mm까지 드릴링을 해서 지금 파이널 드릴은 3.8까지 해서 드릴의 확공, 와이드닝 하는 것 프로시저가 끝이 났고요. 그 다음 현재는 이제 드릴은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1mm 전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지금 4mm 스토퍼를 썼고 그 다음엔 3mm 스토퍼를 쓰게 되면 4mm까지 드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mm 스토퍼를 선택을 해서 장착을 하겠습니다. 3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드릴은 원카스 드릴은 4mm까지 드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4mm까지 드릴링이 됐고요. 사이너스 플로어가 페네트레이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뎁스 게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뎁스 게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뎁스 게이지도 그 배럴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와이드 배럴용 뎁스 게이지를 선택을 하셔서 6mm 스토퍼를 뎁스 게이지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4mm까지 드릴링을 했는데 잔존골이 4mm지만 사이너스 플로어라든가 그 잔존 치조골의 높이이 어떻게 보면 경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스토퍼가 완전히 안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아직 사이너스 플로어가 완전히 페네트레이션이 안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1mm 더 전진하겠습니다. 그럼 직경 3.8에 7mm 드릴에 지금 아까 3mm 스토퍼까지 했기 때문에 다음은 2mm 스토퍼를 선택을 해서 5mm까지 드릴링을 하도록 했습니다. 2mm 스토퍼를 선택을 해서 2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게 되면 지금 7mm 드릴이 5mm 드릴이 되겠죠. 5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너스 플로어가 페네트레이션 되는 느낌이 왔고요. 그래서 5mm까지 드릴링을 했고 지금 5mm 스토퍼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럼 5mm 스토퍼를 하게 되면 뎁스 게이지가 5mm까지 돼서 5.6mm가 뎁스 게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이너스 플로어가 뚫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뎁스 게이지가 스토퍼까지 다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너스 플로어가 뚫린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다시 수압 거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압 거상은 하이드롤 리프터 자체도 그 배럴이 가는 게 있고 와이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한 배럴을 선택을 했고요. W자가 있는 와이드 배럴을 선택을 해서 와이드 배럴이 있는 수압 거상 툴을 이와 같이 원가이드 템플레이트 위에서 이렇게 장착을 하면 배럴이 있어서 딱 수압 거상 툴이 고정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압력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스키토나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잡고 확실하게 장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압거상 툴을 지금 2.5cc까지 사인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순차적으로 약 0.5cc 밀어넣었다가 아스피레이션 했다. 또 밀어넣었다가 아스피레이션 했다. 해서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가 이렇게 멤브레인이 뚫리지가 않으면 이와 같이 아스피레이션 할 때 음압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찢어지지 않고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찢어지지 않고 거상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앞에는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고 그 상태에서 수압 거상을 해서 확실하게 뒤쪽도 멤브레인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캐리어를 준비해서 지금 보시면 본 캐리어를 직경 3.8에 와이드 배럴용 본 캐리어를 선택을 했고요. 이거를 어댑테이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화된 뼈 이식제를 이와 같이 뼈 이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템플레이트를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장착한 상태에서 뼈 이식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가이드 템플레이트의 홀 사이즈에 맞는 배럴이 맞는 그 본 캐리어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서 그 다음에 노 마운트 드라이버를 선택을 했습니다. 와이드 배럴의 노 마운트 드라이버를 선택을 해서 와이드 배럴의 노 마운트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고 TS3 직경 5.0의 10mm 픽스처 노 마운트 픽스처를 이와 같이 장착을 하겠습니다. 26번 위치에 엔진으로 약 80% 정도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픽스처 드라이버 와이드 배럴의 픽스처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셔서 같이 장착을 해서 같이 픽스처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마킹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에 맞게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보시면 노란색 표시된 게 딱 확인해서 슬롯에 맞춰서 임플란트가 원하는 위치까지 식립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은 임플란트 식립을 안 한 거고 이쪽 임플란트 식립한 사이트에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뼈 이식자가 들어오고 뼈 이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와 같이 뼈 이식자가 들어오고 뼈 이식자 이식이 되고 임플란트가 식립이 된 잘 사이너스 플로우가 잘 균일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식립은 전부 끝이 났고요.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제거하겠습니다. 원가이드 템플레이트 제거하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식립이 전부 끝나게 되겠습니다.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나루 선생님께서 수압 거상 시 원가이드 템플레이트 제거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마 기존에 아마 다른 강의들은가 이렇게 보시면 그 저희들이 원카스 키트를 사용할 때 그 수압 거상과 나중에 임플란트 식립할 때는 그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제거하고 수압 거상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그 키트를 좀 더 리노베이션을 해서 원가이드 템플레이트가 장착된 상태에서 수압 거상하고 뼈 이식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키트를 좀 더 개선을 했고요. 하나 주의하실 거는 저희가 수압 거상을 할 때 앞에 실리콘 부위를 날개, 윙을 달아서 선생님들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즉 템플레이트 안쪽에서 수압 거상을 할 때 좀 더 그 살라인이 리키지 되거나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윙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리콘 위에 배럴 부위가 그 원가이드 템플레이트의 홀 사이즈에 맞춰서 홀에 5.1과 5.8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해서 배럴 사이즈별로 그 수압 거상하는 배럴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술하시는 부위에, 즉 그 임플란트 픽스처의 크기에 따라서 템플레이트의 가이드 홀의 크기에 따라서 그 수압 거상 툴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본 그라프트를 시행하실 때도 그 본 캐리어의 그 홀 사이즈가 같이 맞는 배럴을 사용을 하셔서 와이드와 노멀 상태를 확인하셔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템플레이트가 장착된 상태에서 그 내부를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들이 조금 손에 느낌을 하시는 데는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원카스 10mm, 10mm 드릴은 언제 사용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제가 지금 강의 중에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들이 오늘 시스판 핸즈온의 프랙티스에서 한 것은 잔존 치조골의 높이가 5mm와 4mm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7mm 드릴을 가지고 1mm 스타퍼를 꼈을 경우에 드릴 길이가 6mm가 돼서 충분히 사이너스 플로어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0mm 드릴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잔존 치조골의 높이가 7mm가 넘는다든가 또는 잔존 치조골의 높이가 약 6mm인데 상악동의 경사도라든가 치조골의 경사도로 인해서 저희가 7mm 드릴에 1mm 스토퍼를 껴서 6mm 드릴링을 했는데도 사이너스 플로어가 개통이 안 됐다면, 페네트레이션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땐 10mm 드릴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긴 드릴로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강의 중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설사 10mm 원카스 드릴을 사용하시더라도 반드시 7mm를 먼저 사용하셔서 우리가 저 원가이드 시스템에서 말씀드렸던 더블 컨택 개념을 사용해서 본과 배럴에 그 제대로 컨택이 돼야만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더 스테이블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위치에 드릴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사 원카스 드릴 10mm를 쓰시더라도 반드시 이전에 7mm 드릴을 먼저 사용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좀 잔존 치조골의 높이가 높다든가 해서 그 페네트레이션이 안 됐을 때, 즉 7mm 드릴에 1mm 스토퍼를 껴서 6mm 드릴 갖고도 사이너스 플로어가 개통이 안 됐을 때는 10mm 드릴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카스 키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저희들이 핸즈온 프랙티스를 통해서 원카스 키트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선생님들께 보여드렸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저희가 원가이드 시스템과 카스 시스템을 결합한 원카스 키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가 있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